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엔터주 한번 공략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임수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뭐 이름 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임수진 위원과 엔터 업종 분석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들 여자분으로 기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감사합니다. 듣고요. 저희가 오늘 엔터주를 준비했는데 오늘 또 마침 오시는 줄 알고 엔터주들이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보면 작년 여름이었었나요? 우리 엔터주의 채널 뭐 리포트 나오기만 해도 이제 계속 오르던 끝이다. K 엔터가 세계 잡는다. 네네. 그때가 고점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로부터 거의 이제 급락, 폭락을 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큰 질문은 바닥 쳤나?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일단은 지금 저는 봄이 서서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터 산업에 있어서 비수기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4분기랑 1분기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 활동 횟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 횟수가 먼저 증가하기 시작한 게 하이브고 하이브가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타 엔터사 대비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JYP라든지 SM 같은 경우는 5월부터 활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모멘텀이 붙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쳤냐라고 질문했는데 이제 봄은 왔다니까 바닥은 친 건가요? 네, 저는 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예. 올라갈 차례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공연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하고 뭐 네네. 봄 되면 정말로 대학 축제도 많고 맞습니다. 뭐 음원도 나오고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1분기 실적부터 어닝 시즌부터 나와야 네. 이게 탄력도 받고 붐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분기 실적 한번 엔터주를 볼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시상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분기에 그 음반 발매 횟수가 적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네. 연간 판매량에 있어서 아티스트 활동 횟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팬덤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2, 3분기에 나온다 하면 더 호재입니다. 예. 그래서 1분기 활동 횟수가 적어서 실적이 부진해서 엔터주가 안 좋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오히려 2분기에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분기는 어쨌든 작년 4분기에 네. 악영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이번 실적 1분기 실적은 아니지만 네네. 오히려 위원께서도 2분기 실적에서 좀 기대를 맞습니다. 한다. 그 작년과 올해 있을 때 작년에 막 한창 엔터주들 날아갈 때 음반 판매량들 네. 그게 다시 한번 될까요? 그때는 왜 그렇게 음반을 샀던 거예요? 일단 음반 판매량이 지난해 굉장히 높았던 예. 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해외 팬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시기였고요. 예. 그게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크게 증가하는 시기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 팬덤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그 팬덤 내부를 살펴보면 공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게 음반 판매량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경쟁으로 승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좀 규제도 나오고 하면서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상반기에는 좀 음반 판매량이 다소 부진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음반 판매량으로 시세가 낮잖아요. 그래서 네네. 엔터테인먼트 기업 대표라면 네. 다시 한번 붐업을 해서 네네. 그 음반 판매량의 경쟁을 이렇게 하면은 유도하는 작년 같은 그런 상황이 올까? 그런 의문이었었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팬덤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최우선시 되는데 예. 그 팬덤 숫자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일단은 음반을 제일 많이 사는 국가는 한국이랑 중국입니다. 예. 근데 한국이랑 중국은 그 한 명이 예를 들어 100장, 200장 정도가 아니라 1000장 사는 약간 비이성적인 구매자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구매자들은 적어지고 네. 실제로 구매자 수는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방향은 오히려 이렇게 건전한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네. 자정작용을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오히려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2분기 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을 합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네. 언급을 했었고요. 오늘 시세에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해볼까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르세라핌이랑 신인 그룹 제외하고 뉴진스, 세븐틴, 엔하이픈까지 전부 다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 그 SM은 그 5월에 에스파, 6월에 라이즈 나올 예정이고 예.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 제일 기대가 높은데 6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결국 하이브부터 분석을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이기도 네. 하고요. 예, 하이브에 대한 호평도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하이브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하이브가 투자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팬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우수하다. 네네. 예.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팬덤 관리, 예를 들어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티스트, 저는 엔터 산업에 있어서 저연차 IP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하이브의 경우에는 세븐틴이나 방탄소년단 같이 메가 IP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저연차 IP, 뉴진스, 르세라핌 그리고 투어스 아일리까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서 향후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타 엔터사와 차별점으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예. 현재는 수익화가 본격화되지 않아서 약간 기대감이 좀 줄었지만 향후 25, 26년에는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볼수록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P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다. 네, 포트폴리오가 이런 게 엔터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그냥 강점이 네. 되고 있다. JYP는 어떻습니까? JYP도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랑 그리고 트와이스에 대한 네. 의존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사실 방탄소년단도 22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의 한 80% 차지할 정도로 의존성이 하이브도 높았던 상황인데 네. 그 과정에서 그 저연차 IP를 확대하면서 이런 리스크 의존성을 좀 줄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JYP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저연차 IP의 라인업이 약합니다. 예. 지금 스트레이키즈랑 있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재계약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분들이 엠믹스 그리고 올해 데뷔할 네 그룹인데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모습이 좀 더디기 때문에 네.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YP도 반등이 어디야, 바닥이 어디야 많이들 이야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좀 터져야 JYP도 나올까요? JYP에 있어서는 사실 펀더멘탈리 지난해보다 성장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시 가겠지만 예.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예. 성장성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에는 올해 데뷔하는 신인들의 퍼포먼스가 예. 어느 정도 나올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곧 나올 넥세지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그 한 6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넥세지가 얼만큼 그 음반 친구들의, 판매량 임팩트가 예. 있는지 팬덤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4 중에서 SM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SM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은 에스파의 열애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터지면 네네.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고 네. 함께 네네. SM도 분석해 주시죠. 일단 네. 저는 SM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그 열애설 방금 말씀 주셨는데 그 카리나 열애설이 나오고 나서 주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연관이 있어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팬덤 이탈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 음반 판매량이 좀 저조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감이 섞여 있었고요. 예. 하지만 반대로 팬덤 내부를 살펴보면 저는 중국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중국 팬덤 같은 경우는 그 응원하자 이런 의견을 내면서 예. 오히려 약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에 있어서 결국은 그 음반 판매량이 어느 정도 지켜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SM은 오히려 약간 투자 포인트로 약간 지금 접근하는 게 되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대장주는 하이브지만 네. 공략 타점을 잡을 때는 네. SM이다. SM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임 위원의 분석이지만 열애설 같은 게 주가에 정말 영향이 큽니까? 주가단에서는 사실 투자자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만 그 실적단에 있어서 음반 판매량이 꺾였던 사례는 없어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열애설 터지고 주가 떨어질 때가 네, 매수 기회죠. 매수 기회라고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YG 보도록 하겠습니다. YG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YG 같은 경우는 베이비몬스터가 4월 1일 날 그 앨범을 내면서 그 굉장히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는 그 걸그룹 데뷔 초동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예. 팬덤 규모만 봤을 때 이미 성공한 2, 3년차 아티스트랑 규모가 비슷해서 약간 향후 성공은 어느 정도 보장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실적 측면에서는 블랙핑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냐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YG 같은 경우는 공연에서 강점을 갖던 회사인데 공연을 채우기까지는 2년에서 3년이라는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YG는 이 공연을 옛 영광을 다시 찾나 이게 네.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임수진 위원께서
카지노 같은, 그러니까 이 엔터주뿐만 아니라 레저 섹터도 커버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신 김에 지금 파라다이스가 네. 코스피 이전 상장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네. 이거를 재료적 측면에서 호재로 봐야 되는지, 뭐 아니면 이전에서 좋을 게 있는지. 일단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기업 실적 그 펀더멘털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만 일단 놓고 네, 보면요. 예. 코스피로 상장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펀더멘털이 그동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영향으로 좀 눌려있던 게 있는데 그런 네.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주 뭐 파라다이스까지 봤고요. 최선호주는 앞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 네. 하이브로 정리를 네. 하고요. 그러나 탑전 잡는 거는 SM이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네. 유리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초단기적으로는 SM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브가 좋습니다. 네, 대신증권의 임수진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